강원도 오대산 극기 훈련. 이거는요. 진짜 김일성 목다로 갈 때 내가 하는 애. 저는 뒤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이러면은 다 막 그랬었어. 알죠? 잘 모르겠어요. 그랬었어. 이거 막 해도 되는 프로구나 이거. 막해 아니. 네, 스포츠 토크의 킹 김구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예, 자 오랜만이죠. 정말 제가 예전에 정말 마음속에 정말 저분들 한번 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을 제가 오늘 만나 뵙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페넌트 레이스가 지금 이제 뭐 160경기가 넘는데 옛날에도 한 120경기 정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다를 걷는다는 뭐 그렇게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진짜 옛날 그 태평양 산미는 바다를 건너는데 엔진이 없는 그런 배를 타고 건너는 그런 격입니다. 예, 마치 그 범선의 노예처럼 정말 노를 열심히 져서 배를 끌고 횡단을 한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정말 태평양과 현대에 정말 대단한 투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정명원 코치님하고 조홍철 코치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자꾸 만지작거리시고 이걸 놓으셔야 돼. 방송 출연한 지가 한참 되다 보니까 약간 긴장은 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옛날에 스타 중에 스타셨는데 그때 뭐 저 이종범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뭐 음반도 내고 뭐 이랬는데 그럴 기회가 전혀 없으셨나? 아니 한 두 차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네. 뭐 이제 옛날 얘기지만 엄정화 씨하고 퀴즈 프로그램도 나가고 어디 나갔어요? 이렇게 MBC KBS예요.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 하는데 하여튼 그때 한참 탑스타들만 나와가지고 게임 뭐 이렇게 했던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 사실은 저기 옛날에 이제 뭐 성적이 그때 반짝했을 때도 워낙 이제 그 약체고 인기가 없는 구단이어가지고 사실 뭐 해태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종범이라든지 선동열 사실 뭐 선동열 씨가 뭐 음반 낼 그런 왁구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인물이야 따지면 우리죠. 사실은 저 정코치님이 더 좋으신데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옛날에 어떤 그 성적에 비해서는 약간 언론 노출이 좀 덜 되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아직도 이렇게 좀 순수하신 게 있네. 남자지만 그러니까. 순수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완전 장사 스타일이죠. 네. 지금은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좀 먹고만 이랬더니 그렇죠. 그렇다니까 한 15kg. 원래는 호리호리 하셨구나. 예.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이제 조코치님도 근데 조코치님 보니까 이게 말씀 많이 하시네. 엄청나요. 아까도 우리 가야 되는데 계속 화장실 앞에서 계속 얘기하더라고. 이미지가 달라. 옛날에 되게 샤이하신 줄 알았는데. 그리고요 형님 오늘 형님이 지난번에 그 이 태평양 유니폼을 입고 나온 거에 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이 조코치님께서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요? 직접 하나 좀 주시죠. 이거 난 형님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나는 이거는 얘들 그러니까 여기에 돌핀 있잖아요. 그거는 짝퉁이잖아요. 그래요? 태평양으로 돼 있는데 그래요? 완전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니고 그냥 반대편의 조홍철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저기 뭐야 윌비는 어쨌든 지금 이제 복원을 한 거고. 스페셜 유니폼으로 나온 거를 고맙습니다. 돌핀 아니다 태평양이다. 그래요. 어쨌든 그 팀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감사히 잘 제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저 선배님들하고 인연이 있죠 우리?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명호 코치님은 제가 이제 두산 시절에 정말 뭐 최고참이었을 때 또 지금 뭐 지난번에 노경은, 유희관, 홍상삼 이런 선수들 젊은 선수들 다 이끌으시고 이 조 코치님은 제가 조 코치님 때문에 이 한국 시리즈 링이 없어요. 왜? 못 넘었습니다. 네. 아니 매번 그 나이 드셔가지고 매번 불펜에 나오셔가지고 중요할 때마다 다 막으셔가지고 제가 두산에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근데 저기 두 분은 워낙 뭐 가까우시죠? 그럼요. 저하고 89년도 같이 입단 동기입니다. 여기 이제 대조신이고 여기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실 정말
열심히 하셔서 진짜 태평양에 잠깐 전성기도 함께 하시고 또 현대로 넘어오셔가지고 또 역시 우승도 경험하시고. 명훈 형은 그때도 뭐 태평양에 그냥 전성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2군에서 항상 좀 오랫동안 5, 6년 동안 있다가 이제 태평양 말 정도에 조금 더 활약해가지고 현대로 넘어간 케이스. 아하, 그러셨구나. 워낙 이제 거리가 이제 갭 차이가 컸죠. 아니 그때 당시에 고졸 선수들이 프로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아, 맞아, 쉽지 않았어요. 예.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일반화됐지만. 그쪽 국가대표들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실업팀에서도 막 이렇게 올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66년생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올해 이제 60이. 딱 만으로 60대. 아, 정말. 야, 아니 그 동기들이 좀 있잖아요. 동년배들이 그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 66년생. 네네네. 많죠. 왜 그러냐면 그때 88 네. 지나고 나서 예. 저희 대학 졸업할 때 그때 국가대표하고 유급했던 선수들이 그때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급했다라는 게 그때 이제 올림픽 때문에 약간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기현 이런 선수 늦게 예. 들어온 거구나. 예, 맞습니다. 조기현 씨는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하나입니다. 아하. 드래프트 그때 들어왔구나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예요 그럼 드래프트 동기가? 이강철이, 이강철, 조계현이, 조계현. 노찬엽이 뭐 노찬혁. 아 오랜만에 듣네. LG 교타자.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중일이, 유중일. 다 그때 들어왔어요. 황기용. 예. 아, 진우요? 송진혜도 마찬가지. 송진혜도 저랑 같은 동기고. 아하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네. 그게 그때 당시에는 뭐랄까나 뭐 김구라 씨도 아시겠지만은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초탁발령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거요? 초탁발령. 초탁. 초탁이요? 회사. 대학교지만은 초탁발령.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 갈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은. 프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못하면 1년 만에 잘렸다가 프로는 조금 내 실력으로는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 이제 실업팀에 그 대학교 4학년 때 농협에서 11월 달부터 지명 받기 전에 초탁발령 받아가지고 미리 와서 좀 근무를 해라. 네, 서대문에 거기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최고의 투수가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때는 국가대표고 뭐고 다 들어와가지고 태평양이 꽂히기 때문에 그때 박준태라는 친구도요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아 박준태 기억나네요. 그죠? 그때 뭐 하여튼 그 재고 나왔었다니까 가지고 허정우 허정욱도 잘했는데 그 저기 어깨 부상 때문에 우리 선배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또 지명을 지금은 9월 달에 하지만 12월 달에 했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저기 농협을 가려고 해가지고 나 프로 지명 받아도 조금 그렇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태평양 부회장이랑이 저를 갖다가 막 섰더니 김성근 감독이 너를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고. 한번 좀 승부를 한번 내보자. 그렇죠. 그렇게 온 게 어쨌든 간 여기까지 온 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 야, 저 뭐 지들만 아는 얘기라고 자빠졌네. 인천에 야구 정말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가 이제 염경 없이 얘기 안 하려고. 왜냐면 이 좋은 분들 모셔놓고 굳이 영 감독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기 지도자 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프로 쪽 지도 안 하시고. 예, 기아에서 마지막으로 잘리고 나서 몇 년도에? 23년도 막까지 하고 그럼요. 예, 23년도니까 2년 됐네. 2년. 그래서 그때 이제 재계약을 못 하시고 이제 지금도 이제 지금은 영동대학교에서 아마추어 학생들을 갖다가 인스트럭터로 그냥 뭐라고 할까나 봉사? 그렇죠.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기 그래도 뭐 아마추어 하니까 속은 편하시고 보람은 있죠. 예, 맞습니다. 언제든지 또 프로에서 콜하면 또 가실 용의도 있으시고. 그렇죠. 불러주면 언제든 애니콜입니다. 애니콜. 불러주면 갑니다. 우리 이제 저기 조 코치님은 그래도 야 선수 활동도 길게 하셨고 최고셨죠. 코치도 뭐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쉬질 않아요. 대단한 분이네 이거. 오씨, 여기서 이제부터 박수 쳐야 될 때. 선수 할 때도 선발하면은 그냥 저기 뭐 단명하잖아요. 예, 뭐 중간 투수로 해서 오래 그냥 소소하게 길게 쭉 가는 걸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치할 때도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지도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있죠. 그리고 또 김원효 감독님이 또 두산으로 가면서 또 연이 다시 맺어지는데 좀 어떠세요? 선수 생활도 같이 했었고 예, 하다 한 살 나이 어리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은 편하죠.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옆에서 저는
보직이 2군이다 보니까 2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 수급하는데 좀 열심히 도와주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사실 이제 그 66세면 그 송진우, 이강철 다 쟁쟁한 분들 아니에요. 조계현 씨. 근데 그 저기 송진우 감독님은 참 이게 좋더만. 이거 못 해가지고 방송에서 잘린 것 같은데. 야구 해설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옛날에 저랑 같이 그 야구 프로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백스그라운드라고 최강 야구 전에 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유, 뭐 그 당시 이제 하나가 안 될 때야. 그러니까 아유 안 돼. 왜냐면 저기 아니 홈런 그 10몇 개 치는 애들이 그 저기 3번 치고 그러면 그 팀이 되겠어요? 말면서 되게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해설 쪽에서는 약간 본인이 밖에서 토크할 때는 이제 지금 근데 해설할 때는 이 카메라만 없으면 잘합니다. 아 그래요. 카메라에 갖다 대면 좀 그렇습니다. 저희 정 코치님이 그거에 못지않게 또 스토리도 많이 보고 그저 동기들 중에서는 좀 유명한 선수들이 지금 70년생 중에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 동기는 많죠. 많죠? 뭐 이종범, 이상훈, 이상훈. 보면 그다음에 뭐 최태원. 최태원. 김홍집도 있잖아, 김홍집. 그렇죠. 인천의 스타죠. 김홍집. 태평양 하면은 뭐 김홍집, 정민태, 맞아요. 뭐 정명호, 최창호, 박정호 되게 투수로서는 다들 그러니까요. 투수 왕국이었지. 방망이만 진짜 괜찮았으면 내가 또 영감독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뭐 김성가 뭐 이런 분들이 당당히 주전으로 있으니까 방망이가 너무 약하니까 뭐 그러니까 뭐 참 항의 같은 건 안 와요? 그 항의 같은 건 안 와요? 제가 뭐 사실은 그래요. 사실 적시에 의한 그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이혼했어. 뭐 저 사람 이것도 명예훼손이긴 해요. 근데 뭐 사실 제가 그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의도는 없고 야구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염경의 명경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는 뭐 해당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말씀이 구수하시네. 이거 진짜 군산상고 출신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럼 군산상고 그 당시 누구? 유명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 많지요. 누구? 지금 제 위에는 그 조계현이가 하나 위요. 조경 동기인데 이제 하나 위인 선배. 하나 먼저 졸업했는데 올림픽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선배면 그래도 계속 이제 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프로 와서는 그냥 형이라고 하죠. 지금 뜻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계현이 이러는데 이제 어쨌든 까칠한 선배고 근데 이제 그 대선배들이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많지요. 김일권, 김준환이, 김준환. 김봉현. 김봉현. 그 해태 정말 강타선을 이끌었던. 그 후배 중에는 어떤 분들이? 후배 중에서는 조기재도 있고요. 그 저 연대 출신 그 왼손 말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공 빠른 사람. 그리고 또 차우찬이 있잖아요. 차우찬이. 그다음에 진영이 이진영이도. 국민우이스 있잖아요. 또 정대현도 있고. 대현이도 오게요. 얘네들은 인터내셔널. 진영이하고 대현이는. 사이드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저 코치님이라서 사이드는 여기고요. 언더가 여기. 언더는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조기현 씨 연대 가고. 그때 야구 잘할 때는 다 이제 뭐 연대, 고대, 한대. 근데 원광대도 뭐 지역 명문이긴 하지만 그 원광대 가셨네. 그 당시 그 저기 야구를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두각이. 그렇죠. 그게 이제 소소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원래는 서울에 있는 단국대를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원광대학교는 그때 저희 동기 중에 이강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강우 오비. 잘생겼잖아 그분. 예, 맞습니다. 약간 주드로 닮았다고.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잖아요 그 사람. 그 친구가 동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3학년들이 12명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조건이 원광대를 가면 너희들 다 받겠다. 12명을? 12명은요? 야 무슨 뭐 보육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따지면 이강호랑은 좋은 대로 서울 쪽으로 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 이강호 씨가 그 좋은 분이네, 그럼. 아, 그럼 우리 저기 이제 이강호 씨가 주축이 돼서 우리 정 코치님도 이제 단대 갈 수 있는데 그냥 거기 가고 해가지고 12명 우르르 간 거야. 그렇죠. 그 대학교 때도 이렇게 크게 이제 성적이 뭐 신통치가 않아서 이제 농협을 가려다가 김성근 감독이 야, 쟤 데리고 와. 그런데 김성근 감독이 왜 이렇게 고집을 하신 거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중요하게 놔두고 제가 체육과다 보니까 실기 시험을 했었다고 실기. 학점 농구 시합을 하는데 백보드 있지 않습니까? 박을 빡 찼는데 이게 발목이 부러진 거야. 그래서 6개월을 야구하다 한 게 아니라 이제 싱싱하다가 하다가 참 정말 야구하다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농구하다가 결국은 성적은 안 좋았어요. 근데 소문이 원광대학교에 지금 정명훈이라고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개볼이 쌀발하다. 공이 빠르다. 예, 프로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이 빨라. 개볼을 진짜 못 친다. 진짜로.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하나 감독이신 김경훈 감독님. 네네네. 김경훈 감독이 김성근 감독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죠. 정명훈이라고 있는데. 예, 그래서 스카우트들하고 이제 가서 쟤 한번 체크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명을 2차 이걸로 된 거예요. 이게 우선 광주 제가 그때는 호남 쪽이니까 그쪽은 원체 국가대표 애들이 그쪽 많이 있으니까 됐고 그래서 박준태하고 저하고 그때 그쪽으로 태평양으로 가고 그래요. 150까지 나오셨던 거야? 그때 당시에는 한 145 막 이럴 때 근데 그때 스피드가 이게 잘 읽히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의 스피드가 훨씬 빠르게 읽혀요. 그래.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스피드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직접 농구 갔을 때. 그때니까 묵직하냐, 그리고 어떠냐. 경기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대학교나 프로팀들하고 게임하면 맨날 쟤 하면 프로 선수들이 방명이 다 부러진다고. 아니 우리 저기 조 코치님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왜 코치로 롱런하는지 알겠어. 얘기할 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고 이게 없네. 아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까 두 분이 너무 대화 잘하셔서 그냥 코치님들은 있는 거죠. 줄 알고 들어줄 줄 알아요. 아니 그나저나 저기 순천 출신인데 네. 순천 상고. 근데 사실 그 순천에 그때 우리 나왔던 친구들 있잖아. 네, 저기 현성이하고 뭐 이런 친구들. 은성이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효천고등학교 출신 아니야? 그렇죠. 근데 순천 상고는 네. 저는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순천상고가 3년 있었어요. 3년 하고 야구가? 야구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저는 고향이 광주예요. 광주. 광주 초 중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상고까지 갔는데 상고. 야구 잘한다는데. 야구 못 해가지고 잘렸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갔는데. 이제 그것도 동계훈련 하고 잘린 거예요. 1학년 신입생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선수를 많이 수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한 명씩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거 지금 하는데 약간 뭐 이제 연습생 구조로 해가지고 많이 뽑았다가 이제 정리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순천 상고라는 데가 창단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인을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운동할 생각이 없냐. 그럼 운동을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수가 없으니까. 없는데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그렇게 공부해서 해서 하는 척 해야지. 뭐 진짜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하는 척 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또 순천 상고라는 데서 이렇게 운동할 기회가 생겼으니 저희 아버지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 생각 더 안 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이니까 한번 해달라. 아버지 권유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그걸 이제 짧게 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3년이 없어지면서 그다음에 목포 영웅고등학교라고 둘밖에 없었는데 순천상고가 없어지면서 순천 효천고등학교라는 게 창단이 된 거예요. 생긴 거구나. 그래서 그럼 전시는 여기네요. 순천 상고네요. 순천에 있는 학교는 먼저 순천상고라는 데가 먼저 창단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중간중간에 좀 이제 스킵이 돼서 그런데 광주 상고를 중학교 3학년 때 야구를 하고 이제 진학을 했다가 거기서 동계훈련 하면서 이제 잘려가지고 운동선수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이제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공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따라가지 않는데. 따라가지. 이거 어떻게 따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러고 있다가 야 아버지가 저기 야 그냥 가라. 그래서 다시 그러면 다시
어린 친구들 항상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유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이 룰 같은 게 많았어요. 6개월 진단서를 제출해야지만이 유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6개월 진단서 뽑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뭐 어떻게 진단서를 해?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2학기 때 2학년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2학년, 그러니까 그 학교는 1학년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교실은 2학년으로 들어가고. 어렵죠. 어렵죠. 저기 광주 상고를 운동을 하다가 이제 1학년 때 아웃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 상고를 1년 다니면서 광주 상고 2학년 때 네. 야 거기 순천 상고가 저 야구 만드니까 너 글로 가. 네. 해서 이제 이게 유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순천 상고로 가서 거기서 수업은 2학년 수업을 받고 네. 야구는 1학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거야? 그렇게 했는데 근데 1년 반을 쉬었는데 키도 15cm가 크고 그다음에 저도 모르게 어깨도 쟤는 그때는 투수가 아니고 내야셨어요. 숏을 봤는데 그때도 어깨가 너무 좋으니까 투수도 없고 신생팀으로 가니까 투수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투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언더로? 아니 오바로 했는데 시합을 던지면은 그냥 맞으면은 홈런이에요 다. 네. 한번 던져볼래 했는데 볼이 던질 줄을 모르니까 그 무브먼트라고 하잖아. 네네네. 이게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움직임이 그냥 던졌는데 이렇게 자연 싱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던지면 못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명원 형이 4학년 때인데 이제 기억을 못 하실 건데 순천상고라는 데가 원광대학교도 게임도 가고 뭐 이게 지역도 막 돌아도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2일이 했는데 그때 2일이에 버스가 차장님이 남자 차장이야. 그런 버스 타고 갔어요.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저도 기대 이상이죠. 그래가지고 엄청 유망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하는데 일루 베이스를 밟고 넘어져가지고 아직도 얘가 흉터가 있어요. 팔꿈치를 다치는 바람에 이렇게 던지면 안 아프는데 이렇게 던지면 아픈 거예요. 모처럼 이렇게 던지는 잘했는데 이게 그래서 광주일고하고 연습 게임 하는데 혜태 스카우터가 오셔가지고 너 혜태 올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정도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되게 좋았어요. 제 당시에는 못 치니까 못 치니까. 봄에는 좋았는데 그 다친 뒤로부터는 캔슬된 거죠. 그래가지고 연습생으로 혜태 연습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무슨 배팅볼 투수로 와라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태평양에 테스트를 받게 된 거예요. 저기 진해 가가지고. 진해 가서 김성 감독님 보는 앞에서. 근데 이거 던질 때 이제 좀 낫고. 네, 다 났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희한하네. 이건 아프고 이건 안 아파요? 저는 희한해요, 그게. 희한하네. 스토리 많아요. 근데 본인한테 되게 천운인데요. 순천 상고가 하필 그때 생기고 나가셨으니까 갑자기 사라지고. 코치님을 위한 학교였네. 짧게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 자세히 얘기해야지 알겠네요. 길어요. 근데 아니, 요 정도면 딱 됐어. 이것도 길잖아? 야, 무슨 집에서 할 얘기를 왜 여기서 하고 앉았어? 딱 좋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는 뭐 1년을 유급했다가 아니라 유급을 못해서 어쨌든 야구를, 그러니까 어쨌든 1년 반밖에 안 한 거네, 고등학교 때. 네. 그 상황이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싱싱해요, 이게. 그래서 8, 9학번이고 여기가 이제 대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4년 네네. 차이가 나니까 만난 거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명을 받았고 여기는 이제 연습생으로. 네. 연습생으로 들어왔다가 또 이것도 스토리가 길어요. 뭐 다 길어. 짧게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짧게 한번 해볼까요? 자, 편집 알아서 잘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프로야구가 혜태랑 그 게임을 했어요. 프로야구 네. 시즌을. 그래서 김성 감독님이 이제 이강철 그 투수를 대비해서 또 대비해가지고 웅천이를 데리고 와서 그 당시에는 이군 투수들이 배팅볼을 대러 많이 왔었어요. 김성 감독님이 와서 배팅볼 대라.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호텔에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야기했는데 너를 보게 되면 혜태에서 너를 데려갈 수 있다. 이게 아마 방송에 나온 거 처음일걸요. 이게 최초예요. 이게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궁금해? 아니 옛날 스토리 이런 추억이잖아요. 지금 추억이에요.
예. 제가 이제 광주란 연고지다 보니까 그 연고지권 포기각서를 써주지 않는 한 제가 연습생으로 이 태평양에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를 보여주면은 얘네들이 연습생으로 1년 했으니 혹시나 지명해가지고 데려갈 수 있다. 김성 감독님 생각이세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냥 호텔에서 있다가 그냥 게임 지는 것만 보고 그냥 올라왔는데 그래서 90년도 제가 KBO 그룹 보면은 90년도 2차 지명 5번으로 돼 있어요. 2차 지명 선수예요. 연습생이면서 지명 선수예요. 이게 최초예요. 이게 최초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연습생이면 이제 걔네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못 가져가기 위해서 지명을 한 거예요. 그게 있구나. 네. 우리 옛날에 뭐 촬영 이렇게 지방으로 가잖아. 그럼 쓱 이제 여자친구 데리고 가면 야, 너 방에만 있어 나오지 말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방에만 계속 있다가 그랬네요. 그 당시가 정말 어떤 시절이냐면 이거 참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근 감독 5대산 극기훈련. 이제 보니까 이제 사진들이 있고 이 콘텐츠가 봐봐요. 봐봐. 10km 산악구보 뭐 그거 있을 수 있다고 쳐. 50km 산악행군. 야, 이거는 특수부대도 이렇게 안 해요, 요즘. 맨발로 눈길 걷기. 요즘 뭐 이제 얼싱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하긴 하는데, 그리고 극기체조, 알몸 좌선, 그리고 산에서 맨손 야생 짐승 사냥.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야, 어떻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니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대는데 이건 모르세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 거야? 아니요. 했죠? 자, 했죠? 자, 그거는 제가 생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김구라 씨가 얘기했죠. 아니 이렇게 이제 군대? 이거는요. 진짜 김일성 목다로 갈 때 부대가 하는 맞아. 이거 그 수준이야. 왜 그러냐면요. 맞아, 이거. 아시지만은 그때 맞아. 태평양이 김신조야, 김신조. 몇 년 동안 맨날 진짜 그게 했잖아요. 아, 맨날 줬잖아. 꼴찌하고 하던 게 그때 당시에 정신과학 그 무슨 게 멘탈 그것 때문에 정신력 강화시킨다고 정신이 썩어 먹었다고 말이야. 그때 김성근 감독 이게 89년에 첫 해죠. 대학 졸업하고 왔는데 어디 그 도사분이 한 분 있었어. 변도사. 변도사님이라고. 변도사 누구예요? 산신령 거의 그런 급인데요. 설악산에 기 수련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김성환 감독님이 그분한테 약간 의지를 했구나. 이런 초청하신 거죠.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진짜 안 죽으려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아까 50km 산악 구분 있죠. 산악행군. 이게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저녁에 진짜 완전 무장이야. 그때는 그 지금이야 뭐 눈도 하지만 그때 5대산은 눈 이만큼씩 있을 때 많이 왔어. 이 비닐봉지에 동상 안 걸리라고 저녁에 딱 저녁밥 여기다가 그 땅콩이나 그런 거 몇 개 이렇게 주머니 넣고요.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근데 길도 없어요. 그걸 갖다가 길도 없는 데를 그 변도사가 앞에 헤쳐나가면서 변도사. 그 새벽까지 변도사가. 이런 큰 길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산길을 길도 없는 데를 만들어가면서 해가지고 거기서 낙오되면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그치. 길이 져버리니까 맞아. 까먹고. 그 내리갈 땐 내리막이 있으면 걸어 내리가는 게 아니라 미끄럼 타시 둘러서 내려갔어요. 길을 만들어가지고. 야, 진짜로. 진짜예요. 야, 그런데 진짜예요. 이거는 뭐 알몸 좌선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지죠, 이지. 이거는. 아니, 야생 짐승 사냥은 뭐야? 아, 그거는 기억이 안 나. 그건 말이 안 돼. 그렇죠.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89년도에 조금 늦게 들어가서 이 산행을 안 했어요. 90년도 했어요. 90년도. 아, 90년도에도 했어? 예. 2년을 했어? 네, 명원 형은 89년, 90년, 저는 90년 했는데 89년도에 저도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89년도는 산에서 내려올 때 앞 선두가 길이 없는 데를 그냥 헤쳐가는 거예요, 명원 형 말대로. 근데 이게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비닐로 노란색 이 초록 있잖아요. 이게 완전 비닐이에요, 비닐로.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그냥 썰매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앞 선두가 미끄러져 가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낭떠러지가 돼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진짜. 그래서 죽을 뻔했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년도 90년도 갈 때는 그거를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를 좀 길을 나인 대로 가고 길을 개척해서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90년도에는
89년도에 정명원, 최창호, 박정현 이렇게 트로이카가 그렇죠. 이 세 명이 엄청 떠고 잘 됐지, 했잖아요. MBC 방송 아직도 기억해요. MBC 방송국에 왔어요. 근데 89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90년도에는 거기 추가가 하나 더 있어요. 얼음 구덩이를 파가지고 4개를 파서 선수가 30초, 30초, 30초 이렇게 해서 2분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 옷 다 벗고. 이게 형 89년도도 했는데 이거는 제일 쉬운 게 얼음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했지. 그렇게 구덩이를 팠잖아요. 근데 90년도에는 이제 스타프 애들이 왔잖아요. 근데 MBC 방송국이 온 거예요. 방송국이 그전에는 안 왔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이거 산행을 찍는다고. 근데 다 밖에서 이게 쭉 일려서가지고 저기서 옷 벗고 다음 살에 옷 벗으세요. 그럼 벗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정명원, 최창호, 박정현이가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4명째가 제가 운이 너무 없던 게 4번째가 저였어요. 근데 이게 30초씩이에요. 물속에 30번, 1, 2, 3, 4, 5, 6, 7, 8, 9, 10, 30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3명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죄입니까, 제가? 저는 뒤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이러면은 저 혼자만, 4번째에 있는 저 혼자만 계속 그러면서 저 진짜 동상 걸리고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 큰일 날 뻔했네. 저 그때 호재가 화면에도 안 나왔어요? 나는 뒤에서 살짝 이렇게 비치는데 막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 옆에서 할 때는 살짝 이만큼 나오는데 남들은 몰라요. 내가 그거 왜냐면 이제 저 카메라 딸려면 이제 사실 30초 더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이 나왔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선수들이, 이제 성적도 나는데 이것도 해야 되냐 해서 이렇게 좀 반항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예? 예, 의외로 태평양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다른 팀들이 막 이제 해병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삼성 누구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고 막 난리 났었어요. 삼성 나니까 감승봉 하겠습니다. 감승 감독 시작. 아니, 근데 이게 한 2년하고 안 한 이유는 이제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미친 짓이죠, 미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김성근 감독님도 거기 막 들어가고 아예 안 하지. 그거 하셨어요? 들어가고 그런 건 또 모르지. 우리 없을 때 들어갔을라나. 왜냐면 김성근 감독은 절대 선수들하고 겸상 안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걸 겸상할 게 뭐 있어요? 아니 그 이제 식사 이런 것도 다 선수들이 이렇게 할 때는 항상 혼자 이렇게 하시고 방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우리는 안 했지만 혹시 또 했을 수도 있지. 근데 하긴 그 옛날에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그 옛날에 그 김동혁 감독이라고 그분이 옛날에 저기 구보 있잖아 해가지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구보 뭐 이런 것들 제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이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예, 맞습니다. 그때는 왜 맞았는지도 모를 때니까. 그러니까 맞아. 예. 다 추억이죠, 추억. 야. 그래서 그 당시 어쨌든 태평양이 인수해서 어쨌든 이렇게 뭐 지원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빵빵하진 않은데 어떻게 이제 좋은 선수들 많이 걸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김성근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야 박정현, 최창호, 정명원 해가지고 무지하게 던졌잖아. 야 근데 이게 써니 이게 그때 그 당시 그 저기 이닝수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최창호 선배님이 38경기에 223과 3분의 1이 그리고 박정현 선배님께서 242와 3분의 2이닝.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시는 24경기. 예, 124경기. 아니 왜냐면 그 옛날에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때 메이저리그의 이제 그 선수들이 뭐 진짜
200이닝 이상 그때는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이제 던지는 메커니즘이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아서 그런데 200몇 이닝이면 요즘 선수들이 몇 이닝 던져요 보통 많이 던지죠. 150 던지면 규정 이닝 채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인정을 해. 170 던지고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 182, 190이닝 그렇게 200이닝 던지면 엄청 칭찬하고. 근데 240이면 진짜 많이 던진 거네.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에 태평양이 그때 정규시 3위를 했는데 62승 중에 정현이, 창호, 저 이렇게 해가지고 40승. 40승인가 41승을 했어요. 이게 3분의 1을 한 거죠. 아. 이게 그때 당시 노테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최창호 나가면 완투, 박정현이 나가면 완투, 뭐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무조건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양산문 선배님, 양산문 선배님 있었어요. 그리고 양산문 선배가 나가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다른 선수들이 있을 때 저는 뒤에 있어요. 뒤에 이렇게 있다가 얘네 돌아올 타이밍에 제가 한번 선발 나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두 경기를 완투를 하면 그때 저는 두 경기 동안 좀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서 야, 무지하게 뺑뺑이 그런 식으로 돌렸구나. 돌린 거지. 완전히 이제 고돌랐네 진짜. 근데 코치님은 선발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세이브도 아니고. 선발도 하면서 이제 마당 뒤에 말려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역할이 가장 힘들지 않아요? 선발로 던지면 내가 던질 타이밍을 아는데 코치님은 그거를 모르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요런 분업화도 맞아. 아직 할 때고 안 할 때니까 맞아. 그때는 그냥 개념이 없지. 지금 그리고 뭐 사실 뭐 힘든 거는 뭐 사실 5대산에서 죽을 뻔했는데 뭐 이건 뭐가 문제야. 그냥 하나면 이제 양떨어져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야 그 당시 이제 김홍집도 있었고 그죠? 예, 그 박정현이 그래서 나보다 한 살 많아요. 박정현이 박정현 선수가 이제 홍록기랑 동기예요. 유신고등학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이 선수가 나도 야구를 잘 모를 때지만 야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던졌으니 그 선수 활동을 일찍 접었잖아. 참 그런 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최창호 선수는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그래도 이때 좀 관리해줬으면 조금 더 오래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원체 그 친구는 이 몸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 그래요? 예전부터 또 이렇게 그런 거를 일찍 많이 알았어요. 몸 사태. 웨이트 같은 거 많이 했구나. 어릴 때 아버님이 이런 그 벌침 놓는 거 그런 거 예전에 했잖아요. 벌침 유명했죠, 유명했죠. 그런 게 우리 선수 때는 그때는 유명했거든요. 요즘에는 뭐 한의원 가서 하지만 엄지손가락 이걸로 막 팔프리 하고 잘하고요. 이게 한 손으로 팔프리 하고 아주 기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막 벽 보잖아요. 막 올라타고 싶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명원 형한테 형 한번 벽 타는 거 보여줘요? 근데 그러더니 왜 어떻게 하는 거요? 빠바박 하면 돼요. 빠바박 그래. 날아다니고 있어요. 최창호 씨가 기인이야. 기인이에요. 오늘 나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렇죠. 예.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코치님들 그 벌침 맞아보셨어요? 저는 그 벌침이 궁금한데. 맞았어, 맞지. 진짜로요? 그 벌침 맞으면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부었지. 부어요 여기가? 근데 이제 면역이 되면 그 부위만 따끔하고 창문은 티도 안 나고 우리가 맞으면 약간 이렇게 부었다. 근데 이 벌침 그 효능이 혈액순환이거든요. 혈액순환.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놔준 거예요? 예, 거기 가죠. 거의 바로 앞에가 지금 집 앞에 담바른 도원야구장. 그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도원역 앞에. 도원야구장. 네, 도원야구장 도원역 앞에 그 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2층인가 3층인가 하셨었어요. 그 집이 봉침원을. 봉침원을.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선수들 가서 거기서 맞고 오고 막.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사실 이제 한의원이 이제 뭐 사실 있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옛날에서 이제 우리 저 개그맨 선배들 중에서도 자기 이제 뭐 정력 강화한다고 다 맞고 그랬었어. 알죠? 잘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잘 몰라요. 진짜 맞잖아.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에이. 내가 너무 수월했나?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진짜야. 편집 될 거니까 얘기했는데 편집이 아니야, 그건 진짜 있는 얘기예요. 편집할 수 있는데 더 얘기한 게 창호 아버님이 그랬어요. 창호 아버님이 저한테 야 창호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그러면서 내는 더 좋다. 이거 제일 재밌는 얘기야. 편집하면 안 돼. 이거 제일 재밌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창호 아버지가 야
차오 좋지? 그러면서 내는 더 좋다. 이거 두 번씩이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맞는 거다, 맞는 거다. 차고가 의외로 계속 맞았어. 아니 그게 왜냐면 아버지가 좋으니까 그 저기 그 맞죠. 남자분들은 아시는데 그게 있잖아 뭐 약간 그 맞아요. 약간 좀 뭐 이렇게 정력 이런 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일부러 맞았다고 예전에 그래서 이제 단련시키고 뭐 이런다 그래서 이거 뭐 남자분들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모른 척 하세요 몰랐어 나도 아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 선배들 중에서 그거를 맡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 개그맨 선배들 중에서 지방 가서 행사하면 아이고 저 왔는데 저 뭐라도 좀 우리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 이거 한번 맞아보세요 그래서 선배들 중에서 또 그냥 그래요? 맡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었어 이거 막 해도 되는 프로구나 이거. 아니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문화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죠. 전혀 아니에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 무슨 뭐 뱀도 먹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래요 뭐 옛날 원원근 얘기도 하고 예. 원원근 잘 쳤잖아요 이선웅 예. 이선웅 뭐 이런 뭐 얘기들 했는데 그때 김민태라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저기 옛날에 그 김민태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부천고등학교 감독인데 근데 내가 이 선수를 왜 기억하냐면 공이 너무 깨끗해. 그래가지고 구속은 나오는데 매일 난타당해. 그래가지고 그거 기억나죠? 네. 유망주였어요. 되게 유망주였었어. 신고등학교인가 맞아. 아마 되게 유망주예요. 아니 근데 구례형 기억 속에서는 공이 약간 좀 가벼워가지고 많이 맞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 좀 어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록은 안 좋았는데 되게 유망주하고 볼 직구나 그때 직구도 빠르고요. 도전하면서 직구도 빠르고 변화구도 좋고 해서 감독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죠. 예. 근데 결과가 안 좋아서 이제 난타 당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볼 때는 와 좋다 그랬어요. 아 그래도 저기 김민태 전 선수의 딸이 댓글을 달았더라고. 우리 아빠 김민태 형그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 알았구나 진짜로. 기억나세요 김민태? 알죠. 제가 그 친구 별명도 지어줬는데 넙죽이로. 넙죽이 왜? 넙대대요? 얼굴이 넙죽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나오는구나. 아휴, 넙죽이. 근데 왜냐면 그 따님도 지금 야구 쪽에 지금 바이오 메케닉스 전공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아버님이 이 플레이를 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 혹시 아시면 아버님은 어땠다 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게 지명 받을 정도면 되게 유망주예요. 그래 맞아요. 머지가 않으면 잘했는데.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기는 그랬었어. 따님 보고 계시면은 아빠 잘했어요. 잘했어요.